시작이 된 건가? 시작이 된 건가? 시작이 되었구나. 들어오고 있군요. 안녕. 안녕. 바로 잘 들어오고 있네요. 벌써 9시예요. 아니, 제가 아까 전에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그 달이 되게 예쁜 거예요. 그래서 그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. 그래서 카메라 들어서 이제 확대해봤는데 뭔가 이제 갑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그래서 휴대폰 내리고 이제 달을 자세히 다시 봤더니 그 카메라에 담기지 않더라고요. 역시 뭐라 해야 되지? 자세함이 담겨지지 않아서 그래서 안 찍었어요. 네. 그죠. 베트남은 더 느리지, 시간이. 맞아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눈으로만 담고 말았답니다. 네. 저녁이요? 저녁 먹었죠. 저녁으로 저는 햄버거 먹었어요. 네. 저는 버블에 얘기하긴 했는데 햄버거 먹었어요. 다들 저녁 먹었어요?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은 좀 지난 것 같긴 한데 9시. 근데 그래도 별로 안 늦었으니까 아마 지금 먹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제였나? 제가 또 엽기 떡볶이 엽떡 먹었는데 또 엽떡 시키면 한 통이 오잖아요. 크게.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가 뭐 다른 건 딱히 뭐 안 넣고 그냥 떡만 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분모자를 추가해서 먹었는데 조금 남겼어요. 역시 그때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게 뭐 3, 4인분이라고 해서 혼자 먹기에는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평소보다 좀 매웠어요. 매워서 먹기 좀 힘들었답니다. 저는 혼자 먹는 거기 때문에 엄청 많이 추가하진 않아요. 사실 추가 안 해도 혼자 먹기에는 좀 벅찬 양이어서 그렇잖아요. 옛날에 막 어떤 팬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자기는 그냥 엽떡 시키면은 소분해서 먹는다고 뭐 거의 한 끼 식사가 아니라 그냥 하루 식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.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래도 남는다고. 네. 맞아. 또 뭐 최근에 뭐 일을 얘기하자면 또 우리 아이분들이 좋아하시는
또 퍼포먼스 영상이 올라왔잖아요. 그죠? 올라왔는데 또 우리 아이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그때 혁이 형이랑 한빈이 형이랑 저랑 이제 셋이서 이제 매일 같이 남아서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, 뭐랄까 로투트 킹덤 때도 뭐 합 맞추고 뭐 날리고 들어올리고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, 역시 그 같이서 하는 안무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렵고 좀 힘든 부분이 좀 많았어요. 형들도 같이 그렇게 느꼈고, 좀 개인적으로 약간 또 뭐라고 해야 되지? 같이 하는 게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혁이 형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, 혁이 형이랑 정말 얘기를 많이 했어요. 하면서 얘기 많이 하고,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, 이렇게 하면 좋겠다, 형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했어요. 뭐랄까 평소에 또 그냥 하는 안무랑은 또 결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즐거웠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래도 그 혁이 형이, 제가 이제 팔씨름을 하다가 혁이 형이 넘기는 장면이 있어요. 보면은 혁이 형이 뭐라 해야지, 약간 살짝 반칙을 사용해서 이긴 장면인데, 사실 우리 아이분들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냥 힘으로는 테레가 더 셀 것 같다, 막 이런 생각을,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좀 혁이 형이 좀 연약해 보이는 게 좀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일리 있을까?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사실적으로 느껴질까 해서 했던 게, 약간 혁이 형이 딴 데로 약간 뭐지 반칙을 쓰는 방법이었어요. 예전에는 그거 하기 전에는 막 혁이 형이 저 간지를 폈었어요. 간지를 펴서 이게 넘어뜨리는 장면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되게 아이디어가 되게 많았어요. 근데 뭐랄까 그냥 뭔가 가장 심플한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서 혁이 형이 딴 곳을 가리키는 장면으로 바꿨어요. 그러고 나서 혁이 형이랑 이제 안무가 끝나고 바로 이제 한빈이 형이 따로 등장해서 또 한빈이 형이랑 저랑도 안무를 하는데, 또 그 부분을 또 같이 합을 맞출 때 또 어려웠어요.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다른 구간보다 그 한빈이 형이랑 하는 구간에서 연습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때가 합을 가장 많이 맞추고 서로 의견 많이 나누고 수정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. 그리고 또 보면은 저랑 한빈이 형이랑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, 그 뒷배경을 보시면은 제가 있는 부분은 딱 커튼이 있고 한빈이 형이 있는 부분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. 그게 뭐 어떤 거냐면은, 이제 약간 그 커튼이 있는 부분은 약간 그러니까 무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, 그 커튼이 없는 부분은 그냥 연습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. 그래서 약간 자연스럽게 화면 전환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 한빈이 형이 와서 자연스럽게 이제
장면 전환이 되면서 3명이 딱 됐을 때 이제 완전 템페스트가 되는 거죠. 이제 평상시 무대에 쓰는 템페스트. 그래서 그 바닥도 보시면은 그 번떡번떡 그 바닥에 깔려 있거든요. 뒤에 조명도 있고. 그래서 평소에 빛나게 춤추는 템페스트를 좀 더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. 사실 뭐 이것저것 아이디어가 많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살짝 가물가물해요. 예, 가물가물합니다.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손등에다가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을 때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막 우리 아이분들께서 이제 라이브로 왜 다쳤냐 물어보시는 거예요. 사실 그때도 이제 아마 그때 이 춤 연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. 이 춤 연습을 하다가 다친 걸로 기억합니다. 사실 지금은 뭐 흔적도 없어요. 살짝 스친 건데 흉질까봐 이제 반창고 붙이고 다녔어요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? 뭐가 있을까나. 또 개인적으로 또 제가 안 나오는 한빈이 형이랑 혁이 형이랑 하는 부분도 좋아하고, 저는 혁이 형이 빠람빰 빠라밤빰빰 빠라빰빰 하면서 혼자 추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아해요, 제가. 그래서 제가 연습 때 가끔 막 혁이 형 따라하고 그랬었어요. 네. 처음에 그리고 또 도입부 보면은 제가 막 혁이 형한테 막 장난 막 치는데, 처음에는 원래는 막 물병으로 할까? 물병으로 막 물 뿌리는 척을 할까? 라는 했었어요. 그 물병이 처음에는 제가 똑같이 TC로 던지고 혁이 형이 이제 물 마시고 있었는데, 그걸 물 뿌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할까 했는데,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애매한 것 같아서 뺐어요. 뭐 이것저것 되게 막 아이디어가 많았었어요. 근데 가장 심플하게 갔어요. 누가 찍어주셨냐고요? 직원분? 맞아요. 직원분이 찍어주셨죠. 네, 회사 직원분들이 찍어주셨습니다. 그날 아무튼 다들 재밌게 웃으면서 촬영했어요. 뭐 디즈니 관련해서 막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데, 디즈니, 제가 평소에도 뭐 디즈니를 좋아하는데, 또 가서 어젠가 제가 또 사진을 올렸죠. 또 머리띠하고 찍은 사진을 제가 또 올렸는데, 그 신호등이 너무 귀엽더라고요. 그 신호등 보면은 뭐 우리 아이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, 그 동물들의 키에 맞게 신호등이 위에 높이가 설정되어 있더라고요.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너무 저에게는 귀여움의 포인트였어요. 개인적으로 그 밑에
햄스터 신호등이 너무 귀여웠어요. 너무 귀여워가지고 보니까 자세히 그냥 제가 그때 사진 찍으려고 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.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앞에 계속 그냥 그 신호등을 보고 있었는데 잘 보니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와, 디테일 좋다. 그냥 저는 그냥 불 안 들어오는 그냥 뭐라고 해야지? 그냥 그런 신호등인 줄 알았는데 불이 들어와서 조금 설렜어요. 네. 그 상하이 저기 다녀온 다음에 그 주토피아를 한 번 더 봤어요. 그리고 가서 막 트론도 타고 했는데 역시 재밌더라고요. 그게 그때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유명하다고 했나? 아무튼 그래서 너무 재밌게 탔어요. 제가 뭐 면허는 없지만 마치 뭐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느낌이어서 완전 스릴 있었어요. 그때 눈 안 감으려고 진짜 이악 물고 탔어요. 눈 절대 안 감아야지. 왜냐면은 뭐 제가 뭐 갈 일이 크게 없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눈에 담고 싶은 마음에 눈을 부릅뜨고 놀이기구를 탔습니다. 뭐 또 아이스크림 관련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네, 굉장히 맛있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. 그게 무슨 맛이었지? 체리 맛이었나? 그날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. 굉장히 더웠는데 더운 날에 또 먹는 아이스크림 최고잖아요. 그래서 뭐 더 맛있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. 저는 뭔가 맛보다는 그 비주얼, 전 비주얼이 좀 더 한몫했다 봅니다. 안구 건조증 있는 사람은 눈 감고 타야죠. 아니면 눈 뜨고 탄 다음에 인공눈물 넣던가.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그거 샀어요. 그 뭐라고 해야지? 레고 키링 샀어요. 그래서 가방에 스파이더맨 레고 키링을 달고 다닙니다.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. 그거 말고 뭐였지? 그 황금 색깔 레고가 있었거든요. 키링. 그거 살까 이거 살까 했는데 갑자기 막 스파이더맨 갑자기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그날따라. 그래서 그냥 스파이더맨을 가자 해서 스파이더맨 샀어요.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. 지금 보여줄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오늘 그 연습하고 나서 잠깐 이제 잠깐 바깥 공기 쐬고 싶어서 잠깐 밖에 나갔는데 와 진짜 덥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뭐랄까 한 몇 분 동안은 좀 정신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.
너무 더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MC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춤을 추고 바로 더운 밖으로 나와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진짜 조심하세요. 예. 물 많이 마시세요. 저는 요즘에 새로운 취미 찾고 있냐고요? 새로운 취미 찾고 있진 않아요.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취미도 충분해서 저는 뭐랄까 새로운 걸 도전하는 타입보다는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거나 가지고 있거나 거기서 좀 더 디벨롭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왜냐면 좀 뭐라 해야지 어중간한 거보다 아예 그냥 딥하게 빠져드는 게 개인적으로 그게 좀 더 제 취향인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노트북 수리를 맡겼어요. 왜냐면은 그 키보드 자판이 있는데 그 자판 안에 갑자기 자판이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툭 건드렸는데 자판이 뽁 빠진 거예요. 그래서 어떡하지? 했는데 이제 검색해봐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옆에 걸 한번 보면서 봐야지 해서 이렇게 키보드 자판을 이렇게 다시 뜯었어요. 옆에 있는 걸 뜯어서 봤어요. 그래서 봐서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? 그거를 그렇게 한 이틀을 계속 그걸로 계속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포기를 하고 제가 또 이제 아버지가 또 손재주가 되게 좋으셔요. 엄청 좋으셔서 아버지한테 부탁드렸어요. 이제 이렇게 돼서 키보드가 이렇게 빠졌다.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제가 요청을 했어요. 그랬더니 알겠다 하셔가지고 막 해주셨어요. 근데 그러더니 테리야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럼 속으로 제가 그럼 큰일 났네 해가지고 결국은 맡겼어요. 그 노트북을 맡겼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키보드 자판을 이제 하나만 고칠 줄 알았어요. 이제 그냥 2개 빠진 것만 플럭플럭 이제 2개만 바꿀 줄 알았는데 그 서비스 센터 가서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물어보셨는데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. 전체를 바꿔야 된다. 이 2개 때문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. 하지만 이거 이가 2개 빠진 상태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예요. 그래서 근데 또 그게 또 해외 제품이어서 또 그 배송해서 수리를 맡겨야 된대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키보드 자판 다 바꾸는 걸로 하고 이제 해외로 맡겼어요. 그러고 나서 오늘인가 전화 왔는데 이제 다 고쳐졌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다행이다 해서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우리 아이분들도 노트북 키보드 빠지면은 하나만 끼기 좀 어려우니까 조심하세요. 다 갈아야 된대요. 진짜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네. 그 가격도 수리비도 또 만만치 않아요. 지금 가격이 좀 사악하기 때문에 피해 보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. 네.
근데 빠진 건 또 빠짐. 아, 또 빠졌어요 그게. USB 키보드를 그죠. 그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. 예.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이요? 저 뭐지? 저 최근에 갑자기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예전에 그때 쇼핑 때 했던 제 직캠이 갑자기 뜨는 거야, 알고리즘으로.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또 그걸 봤어요, 제가. 와, 그냥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해서 그 직캠을 보고 있었는데, 그때 때마침 제 방 안으로 이제 형섭이 형이 들어온 거예요. 그러더니 형섭이 형이 이제 그 노래 소리 듣더니 갑자기 그걸 왜 보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 갑자기 알고리즘 떠서 보고 있다 하더니 그렇구나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, 형섭이 형이. 아무튼 그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좋더라고요. 그때 그거 연습할 때 그 안무가 되게 어려워서 거기 이제 저희 꾸며주시는 댄서 분들도 배울 때 되게 고생하셨어요. 되게 좀 헷갈리는 안무들이 많아서 좀 고생을 했답니다. 그래도 무대는 또 잘 마무리했어요. 너무너무 다행이죠. 저는 가끔 심심하면은 옛날 직캠 영상들이나 무대 막 찾아봐요. 그럼 재밌어요. 그러면 이땐 이랬지 하면서 옛날 생각나고 좋더라고요. 또 함께 오래 한 아이분들도 공감할 거 생각해요, 저는. 네. 어렸을 때 자주 듣던 말이나 별명? 저요? 저 이름이 김태래잖아요. 그래서 뭐 태래김, 재래김 뭐 이런 말장난 별명이 되게 많았어요. 그리고 부릉부릉 머리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부릉부릉 머리 그때 뭐지? 3집 때 드래곤 때 갈색 머리하고 난짱 때 빨강색 머리하고 부릉부릉 때 그 춘식이 머리 했단 말이야. 춘식이 머리가 뭐냐면 앞머리 탈색, 뒷머리 탈색, 중간은 갈색 머리였어요. 그래서 앞뒤로 탈색한 거였는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이제 제가 검정색을 염색했었는데 부릉부릉 때 염색을 하고 탈색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많이 끊어지더라고요.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. 그때 뭐 아이분들 잘 모르셨을 텐데 제 머리가 거의 잔디였습니다. 뭐 지금은 다 지난 일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걱정이 많았어요. 머리가 다 끊어져서. 그래서 큰일 났는데 싶었어요. 왜냐면은 뭐 드라이도 많이 하고 염색을 탈색 안 해도 드라이 많이 하고 고데기 많이 하다 보면 머리가 많이 상하거든요. 그래서 당분간 진짜 염색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.
최근에 오랜만에 PT를 했는데 PT를 받았어요. 그랬는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. 너무 죽을 뻔해가지고 역시 PT 선생님은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었어요. 운동 하신 아이분들 알 텐데, 네,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사람은 쉽게 죽지 않아 하시는데 제 옆에 있었으면은 똑같은 말씀 하셨을 거예요. 예?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 꽤나 진지합니다. 그리고 요번에 또 어쩌다 봤는데 또 귀요미 춘식이가 또 콜라보를 했더라고요. 그 스폰지밥이랑 뚱이랑 해서 막 콜라보 했는데 역시 우리 인기쟁이 춘식이 또 저희 마음을 또 일깨웠습니다. 또 춘식이가.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. 또 춘식이를 제가 또 많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애정하는데 그 마음이 우리 아이분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. 네. 그래서 춘식이를 좋아하면서 아이분들의 마음도 공감합니다. 춘식이가 콜라보 진짜 많이 해요. 인기쟁이여서. 네. 모기보다는 요즘에 그 러브버그가 너무 많아서 제가 기사였나 뭘 봤는데 그 러브버거에 이제 뭐라고 해야지? 이제 먹이사슬이 있잖아요. 먹이사슬 이제 잘 먹는 친구가 참새라고 하더라고요. 참새. 또 참새 귀엽고 뭐 사람들 해치지도 않고 참 좋잖아요. 그래서 우리 참새 친구가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어요. 조금 힘들겠지만 파이팅. 내가 응원해줄게. 할 수 있어. 참새야, 너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게. 그리고 뭐 기사를 보니까 7월 초에는 이제 개체가 좀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 먹이로 인식을 해야지 애들이 이제 먹이 사냥한다고 하는데 아직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. 뭐 이제 생태계가 또 이제 있으니까 주기가 알아서 잘 돌아가니까 또 자연의 섭리만큼 알아서 또 이제 개체가 알아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과 저의 바람입니다. 꼭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. 네. 저희 바람 같이 우리 아이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.
또 그걸 그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, 그 러브버그가 또 서울에만 있다면서요. 또 지방엔 없다고. 전 한국에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서울에만 있었더니 좀 놀라운 일이었어요. 네. 맞아요. 또 어렸을 때 중국 매미가 진짜 많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러브버거보다 중국 매미가 더 싫었어요. 뭐랄까 그 약간 날개가 좀 빨강색이었던 것 같은데 그 녀석은 좀 힘들었어요. 네. 제가 뭐 메뚜기도 잡고 귀뚜라미도 잡고 뭐 콩벌레도 잡고 뭐 지네도 잡고 돈벌레도 잡고 뭐 여러 벌레를 다 잡았지만 그 중국 매미 좀 힘들더라고요. 중국 매미란 진짜 매미 너무 징그러워. 예. 그리고 잠자리도 살짝 징그러워요. 예. 예전에 가끔가다 그 잠자리 차로 막 잠자리 잡고 다녔었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. 거의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저의 삶은 거의 그냥 동물의 숲이었어요. 그냥 아주 그냥 행복하게 지냈어요. 네. 최근에 또 제가 또 동물의 숲을 했는데 그냥 제 집이 잘 있나 확인만 하고 좀 돌아다니다가 다시 나왔어요. 제가 예전에 돈 많이 벌려고 나무를 다 심어놨어요. 그 마을에다가. 그래서 거의 그 마을이 그냥 마을이 아니라 그냥 과수원이에요. 과수원. 그냥 돌아다니면 나무에 자꾸 부딪혀. 자꾸 부딪히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. 그 나무 다 뽑을 자신이 없어서 다시 껐습니다. 많은 나무 다 캐낼 자신이 없어요. 저는 나무가 너무 많아. 섬 이름이요? 기억이 안 나요. 다른 게임 안 했어요. 다른 게임 그것도 있다. 마리오 카트. 마리오 카트는 온라인으로 해야 재밌는 것 같아요. 네, 저는 그 유튜브 뭐 보냐고 물어보셨는데 생각해봤는데 막 그냥 뭐지? 막 그런 거 봐요. 막 닌텐도 나오면은 닌텐도 게임 뭐 나오는지 그런 거 뭐 리뷰하는 영상 그런 거 봐요. 마리오카트 2 마리오카트 나왔는데 장난 아니던데. 제가 그 유튜브로 보고 있거든요. 재밌게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또 로퍼를 샀습니다. 로퍼 샀는데 사실 뭐 첼시 부츠나 그런 거만 가지고 있어서 로퍼를 한번 사봤어요. 근데 뭐랄까 아직 길들여지지 않아서 발이 좀 아픈 것 같아요. 큰일 났어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신다가 발이 너무 아프면은 맡겨야겠어요. 좀 연해지게 연화 작업 좀 해달라고 맡겨야 되겠어요. 네. 최근에 테레 TMI입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 얘기를 친구한테 했어요. 근데 발이 너무 아플 것 같다 했더니 제 친구는 자기는 구두를 많이 신는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쯤은 괜찮을 거라고 막 걱정 말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어요.
근데 저도 많이 많이 신어서 길들이고 싶은데 사실 연습하는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연습할 때 신기엔 좀 애매하거든요. 애매해서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될 때마다 이제 신으려고요. 자, 이제 아이분들의 TMI를 말할 시간. 자, 말해주세요. 아이분들의 TMI. 그래서 예전에 그때 신발을 살 때 발이 너무 쪼이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그냥 못 신고 내비 두겠는데 해서 그때 매장 점원한테 이거 왜 이래, 매장 점원한테 이거 한 사이즈 업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대요. 그냥 계속 신으면 괜찮아진대요. 네, 그냥 거기 계신 분들은 항상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60을 신는데 한 사이즈 하긴 좀 애매했어요. 왜냐하면은 애초에 이제 60을 신어도 앞에 발이 많이 남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 70 신으면은 그냥 앞에 그냥 그냥 발이 하나 더 들어올 것 같은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. 예, 포기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지금 약간 10단위로 많이 나오는데 5단위로 많이 나올 때 저는 55도 막 신고 다녔어요. 55 많이 신었어요. 55 많이 신고. 근데 요즘엔 10단위로 많이 나와서 조금 슬픕니다. 네. 5단위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언제부터 그렇게 돼버린 것일까? 분명히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5단위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10단위밖에 없고 말이야. 우리 아이분들이 5단위 만들어줘요. 갑자기 왜 쓰러진 거야 얘가? 깜짝 놀랐네. 됐다. 맞아요. 또 제 주변에서 그러는데 저는 뭐랄까 키에 비해 발이 별로 안 커요. 발이 좀 작은 편이에요. 그래서 대부분 저보다 키 좀 작은 사람이면 발 사이즈 비슷해요. 그런가? 근데 신발 살 때 좋은가? 근데 대부분 뭐랄까 한 80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괜찮지 않아요? 웬만하면 80까지는 사이즈가 있는 것 같던데. 한 300 돼야지 없는 거 아니에요? 300 돼야지 없는 것 같은데. 디자인 더 다양하잖아. 그런가? 하긴 그렇긴 하겠죠. 왜냐면
맞추면 때 제가 또 동생이 280인데 동생들이 많네. 다들 동생 얘기가 바로바로 나오네. 응? 동생들이 많어. 큰 사이즈로. 근데 사이즈로는 가격이 달라지지 않던데. 그죠. 맞아. 좀 작으면 좋은 것 같아. 생각해보니까. 그러면 여자 거여도 신을 수 있고, 그러니까. 그렇네. 맞네. 난 없어, 막내임. 막내야? 막내예요? 막내가 좋지. 막내가 좋아요. 막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. 예. 동생 부려먹는 꿀팁이요? 저 동생은 안 부려먹는데. 저는 약간 동생한테 가끔 보면은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막 동생한테 막 너 라면 끓여와, 너 갑자기 방 들어와서 너 불 꺼, 막 그런 쇼츠 많잖아요. 근데 저는 그런 거 살면서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어요. 뭔가 시킬 생각도 없었고. 그래서 그런 쇼츠 보면서 약간 뭐라 해야지, 공감이 좀 잘 안 됐어요. 동생이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, 저는 그래서 그걸 쇼츠 보고 알았어요. 쇼츠나 유튜브. 요즘 유튜브 영상이 다양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그거 보고 알았어요. 안 시켜도 알아서 해오는 거. 에이,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. 동생이 먼저 해줘요? 어우, 센스 있는 동생이네. 각자 할 일은 알아서 하는 거죠. 손이 없어 발이 없어, 알아서 하는 거죠. 제가 귀찮으면은 동생도 귀찮아요.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. 이 마인드를 어떻게 배우게 됐냐면은 제 어머니한테 배우게 됐어요. 가끔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심부름 시킨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어머니 가끔 그래요. 당신이 귀찮으면은 태야도 귀찮아.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는 말이, 진짜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잘 안 시킨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 더 깨달음을 얻었어요. 그래서 가끔 누군가한테 그런 생각이 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내가 귀찮으면 저 사람도 귀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면서 제가 하려고 노력합니다. 진짜 어려운 일이면 부탁을 하는데, 웬만하면 자기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전 이제 가야겠어요, 이제. 네. 오늘도 연습을 열심히 했더니 조금 피곤하네요. 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꿈 꾸시고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.
바이바이. 굿나잇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라이브 봐줘서 고마워요. 바이바이.